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남편이 아내 그 사주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온 경우인데요. 좀 드문 경우죠. 보통 대부분이 여자 이제 부인들이 남편 사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하러 전화하러 혹은 이렇게 찾아오는데 오늘은 남자분이 아내 사주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사주를 좀 풀어달라고 해서 지금 이제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이 사주, 여자 사주가 굉장히 신약하면서도 식신상간 재성이 발달돼서요. 그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또 남자에 대한 어떤 욕망, 어떻게 보면 바람도 필 수 있죠, 이런 상황은.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좀 한번 보시고 부인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서 어차피 이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참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제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 사주 문제가 뭐냐면 이 자식이 없어요. 이 자식이 없다는 거는 집에서 이 신랑 그러니까 남과 여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끈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매개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각자 바쁘니까 각자 집에서 이렇게 애들이 있어야지 뭐 싸우고 또 안아주고 또 뭐 때려주고 여러 가지 무슨 이렇게 지지고 볶는 게 발생하는데 이거는 뭐 둘만 살아니까 지지고 볶을 일이 없죠. 자, 여자는 이제 와이프는 이제 자기 개인 사업하고 있고 남자는 직장 다니는데 이게 얼굴 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각자 일이 다르니까. 그리고 또 이 애들이 있어야지 애들 매개로 해서 이렇게 자꾸 얼굴도 보게 되고 또 집에 일찍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좌우지간 이 결혼 생활할 때 이 자식이 없으면요 이 둘이 이 부부를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끈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결혼 생활하는데 지루하기도 하지만 그 좀 중간중간에 부부의 어떤 금이 갔을 때 그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남편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뭐 정말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무관심보 생활도 하는데 이 삶이라는 게 전혀 어떤 그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여자 부인 사주를 한번 이제 볼 건데 이 사주 구조가 조금 그 남자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런 식으로 현실이 이렇게 도출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사주 구조를 봤을 때는. 자, 이 구조가 지금 저 와이프가 51살인데 51살이 뭐 한참 활동할 때죠. 사주 구조를 보면요. 임자년, 계묘월, 신의 일, 신묘, 신묘시에 태어났는데 이 사주의 특징은 이 조하고 습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화를 이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 쪽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되고 빨리빨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조금 늦다는 거예요. 한이 많다는 거는. 이게 얼어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또 장점 보자면 얼어있다는 거는 이게 뭐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만변하는 그런 게 아니고 꾸준하게 어떤 본인 어떤 스탠스를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또 있어요. 장점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다는 건 잘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이 적당히 있으니까 자 이게 사회생활도 잘 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나는 한습에서 난습에서 난한 기운이 좀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조금 이제 제대로 뭐가 진도가 안 나가는 이제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관이 없죠 지금. 여기 지금 화가 없어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사주에 남편이 없으니까 이 사주 구조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의지하고 어디 얽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남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고분고분하게 잘 듣고 그런 건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식신상관이 강해져. 이게 상관이 하나, 두 개, 또 식신이 두 개 있죠. 이 상관이 이렇게 강하면은요, 자, 이게 일주에서 이 배우자 자리인데, 이 배우자 자리에 상관이 안 됐다는 거는, 여기에 남자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가 남자인데,
화가 오면 어떻게 수국화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남자가 접근하기 힘들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조금 우리 처음 사주 공부할 때만 해도 관이 없으면 남자가 없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자가 없는 게 아니고 남자는 있어요. 사주에 관이 없다고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인공이 여자가 이 관이 없으면 남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센스 같은 게 없다는 거야. 남자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좋게 얘기하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남자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통제받는 걸 싫어하니까 어떻게 돼? 자꾸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싸운 것도 벌써 20몇 년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 거의 뭐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뭐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맨날 재미있고, 뭐 기대되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특히 이런 경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사주가 기본적으로 이 신금 자체가 미인이죠, 미인. 타고난 미인이에요. 거기다 이제 기본적인 수가 많으니까 머리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이 남편 얘기가 말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말을 못하고, 여자한테는 말을 못당하는, 특히 이 와이프한테는 말로는 못당한대요. 그 말로는 못당하고 저 이렇게 수가 이렇게 많은데, 기억력하고 머리 기억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식신상관은요, 어떤 그 성적인 매력을 여자들한테 식신상관 이렇게 받다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제목을 남자를 불러내는 상관편제 매력이라고 했는데, 이 편제는 또 어떻습니까? 편제는 유흥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라든가 유흥이라 이런 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이 재미가 없으면 또 못해. 그러니까 재밌게 하고 인생을 어떻게 보면 좀 즐겁게 사는 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쪼잔하게 뭐 자꾸 따지고 뭐에 대해서 골머리 앓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제라는 건 이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그리고 편제, 이 정제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하지만 편제는 시원시원합니다. 그러니까 편제는 어떻게 돼? 재미가 이게 동반되지 않으면 뭘 일을 꾸준히 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야. 돈도 이런 경우는 이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 돈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일시에, 한꺼번에 어떤 왕창, 일확천금을 누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 편제라는 건. 그러니까 편제는 무조건, 그래서 이게 공간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정제는 시간 개념으로 보고, 정제는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쌓여서 안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키워나가는 게 축제하는 모습인데, 이 편제는 시간 개념이 아니고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벌렸을 때 된다 싶으면 바로 옆 칸 늘려, 아니면 또 지점을 내던지 해서 공간을 어떻게 확장시켜서 내가 어느 순간에 확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데 어떤 흥미라든가 어떤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또 하던 일을 또 금방 때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편제가 이렇게 딱 강하게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식신하고 편제. 보통 우리가 식신상관하고 편제가 연결되면 우리가 이제 사업가 체제라고 그러죠. 자, 식신하고 상관. 쟤는 뭐 정편제가 있겠죠. 정제하고 편제. 자, 요렇게 된 있는 경우는 직장 생활이 맞다고 하죠. 직장 생활. 자, 자기 일이라는 사람들은 어디 이제 어떤 관공서에서 일을 이렇게 하청받는다든지 그렇게 쉽게 해서 어떤 뒤에 대기업이나 이런 길을 끼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절대 무리를 가지 않는, 아주 내가 계획을 잡아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식신 플러스 정제예요. 근데 상관 플러스 이 편제라는 건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가능성, 이 가능성을 보고 일을 추진하니까 중간에 안전하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이 사주에서 지금 토가 없죠. 이 토라는 거는 사행, 목화토, 목화, 금수의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이 토가 조절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죠. 근데 지금 사주에 토가 없잖아. 이렇게 된 경우는 삶의 기복이 심하다는 거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구조. 그리고 이 토가 중간에 못 잡아주니까 좀 불안해. 삶의 형태가.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식상하고 재성이 연결되어 있을 때, 특히 이 편제는요, 이 편제가 이렇게 된 사주에서는, 이 편제는 이 본능적인 성적 욕구가 강하다는 거야. 남녀를 막론하고, 편제가 특히 있는 경우. 자, 이런 상태에서 또 재성이 이렇게 가까이 있죠.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자, 남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또 바람을 좀 틀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다는 거야. 항상 남자를 향하는 마음, 그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야. 이 편제가 가까이 있다는 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여건도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돼? 이성을 또 만날 수 있는 여건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돈이라는 게, 재라는 게 여자이면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가 돈을 벌고 돈을 잘 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반드시 여자가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뭐 문제가 그런 거죠. 좀 살만하면 바람 펴가지고 또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요새 여자 사주에서도 이게 또 워낙에 타고난 미인이기 때문에 상관을 깔고 있어가지고요. 이 언변이라든가 순발력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성한테 매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서 자꾸 이렇게 작업이 들어오겠죠. 쉬운 말로 작업이 들어온다고. 다른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또 이 편제가 이렇게 끼어있기 때문에 이게 본능적으로 성적인 어떤 욕구도 강한 데다가 이게 성적 다양성을 즐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편제가 특히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 그런 성향을 좀 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재성운이 보통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가 형태라고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바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식재가.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이율배반적이죠. 돈을 많이 버는데 또 바람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참 복잡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 식신상관은 식신상관하고 인성이 발달된 사람은 이건 어떻게 돼요? 감정 교류하고 호르몬 작용해서 연애는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식상하고 인성이 발달돼 있어. 이런 경우는 지금 식상이 발달되어 있죠. 그런데 인성은 지금 없죠, 이 사주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남한테 이렇게 베푸는 거, 남한테 이렇게 배려하는 걸 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이성한테 인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남자들 이 남편이 직감을 느끼는 거 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한번 이렇게 사주나 뭐 이제 풀어달라고 하는 경우인데. 자, 이제 그런 상태, 대운을 보면 지금 45대운인데, 자, 이 수대운이 이게 지금 식신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내 활동력, 그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에너지인데, 이 상태가, 자, 25대, 이때는 뭐 이제 공부했을 때니까, 25대부터, 이때가 34세까지 죽었죠. 한 10년 동안. 이때 왜냐면 식상에 지금 이게 비견이 약한 기운데, 겁재지만 나한테 겁재는 어떻게 돼? 항상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하지만 이 약한 사주에서는요, 이게 쉰약하죠? 약한 사주는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서 또 이게 상관이 있으니까 이때는 돈을 좀 벌었죠. 이렇게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상관운이 들어오죠. 이때 또 인성, 편인운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는 좀 계획이 또 차질돼요. 이때가 한 10년 동안 돈 좀 벌었는데 이때 쓰면서 편인대운이 오면서 조금 계획 차질 현상. 이제 그런 게 올 수 있었고, 지금 45대원에서 한 5, 6년 살았죠. 50이 있으니까. 그럼 이때 이제 금이 오죠. 이때는 지금은 신약해서 내가 식상제의 어떤 결과를 내 마음대로 관리를 못했는데, 이제는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지금 힘이 생겼죠. 30년 동안, 74세까지 비격운이 오니까, 물론 이게 돈을 소모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만 지금은 이제 신약했기 때문에 내가 재관리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비견급제 운용이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제 돈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주어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지금 55대원에서 65대원에 보면은 한 5년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자체가 지금 이제 이 관운이 들어오죠. 없는 사주에 없는 이렇게 관운이 오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관운이 왔을 때 여자 사주에서 관운이 오면 결혼운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 이 관이라는 건 나를 이렇게 극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남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원하는 그런 운이라는 거예요. 관운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여자한테 관운이 오고 식상운이 왔을 때 보통 결혼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관이 남편이고 식상이 자식이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이 관이라는 것 남자가 원해서 여자가 원해서 남자를 이렇게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관운이 왔을 땐 주인공은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본의 아니게 남자들로 인해서 내가 잘못하면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운에서 오래 보면 이민년 이게 또 상관이죠. 이거는 지금 실제로 지금 정제운 재운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항상 여지는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식상이 너무 이렇게 발달되면요, 여자는 굉장히 이 활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넘쳐나니까 항상 또 문제가 또 이면에 그런 이 남자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신상까지 발달되는. 남자를 마음대로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식상이 발달됐다는 건 관을 깬다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면은 상당히 사주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왜? 남자를 무시한다는 거야. 깔본다는 거야. 왜냐면 식급 관이 되니까, 관을 치니까 남자가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운이 이렇게 자꾸 식상운이 강해지니까 이 사주가 어떻게 돼요?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죠. 그 남자가 상대적으로 기를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또 이제 이게 6월 달인데 요때 이게 지금 정관운하고 이 평관운이 또 들어오죠. 요때 이게 또 남자가 요때 남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6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자꾸 직감적으로 예감적으로 뭘 좀 불안하면서도 의심을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사주를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자, 아내의 행동에서 그게 보이고 아내의 표정이라든가 행동에서 그런 게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지금 뭐 바람난다 이런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특히 월운에서 6월 달에 그런 문제, 이때도 좀 여지는 있죠. 이때는 이제 평관이 들어오죠. 이때는 더 힘들죠. 평관이라는 건 쉽게 설명드리면 애인이 들어온다는 거죠. 애인, 평관. 이 평관은 또 어떻게 되면 이 정관이 왔을 때는 합의돼서 나한테 그런 대로 또 어떤 긍정적인 작용도 하지만 이 평관이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여자 입장에서는 이 평관이 들어오면 굉장히 매력이 있어 보여요. 왜? 그럼 오직했으면 이걸 옛날에 애인으로 표현했겠습니까? 정관은 남편, 본 남편으로 보고 평관은 애인. 그러니까 어떤 카리스마라든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사람이 어떤 거친 경향이 있죠. 근데 이 정남편은 항상 사람이 합리적이고 나를 사랑해주는 데서 뭔가 이게 다독이고 합리적인 어떤 나를 제어하는데 평관은 억압적인 나를 이렇게 억압적으로 나를 이렇게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여자한테 매력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참 간사하죠. 어떤 평관 남자를 만난 처음에 평관 남자하고 결혼하는 부인들은요, 남자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통제가 안 돼. 천방지축이야. 집에 뭐 들어왔다 늦게 들어왔다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또 돈도 제대로 집에 생활비도 안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꼬박꼬박 월급 생활해서 정제를 갖다 주는 옆집에 누구 엄마 누구 아빠는 참 누구 엄마는 부럽다 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또 그런 남자를 만나면 직장 생활을 꼬박꼬박 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또 답답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라는 게 이게 참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이게 굉장히 까다로우면서 이 편관을 만났을 때 오히려 이 정관을 만나면 내가 묶여버리잖아요. 묶여버리니까 답답하니까 편관을 만났을 때 오히려 본인이 굉장히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편관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이런 문제에서 봤을 때 이 계속해서 뭐 공부를 하는데라든가 어떤 상담할 때 보면 식신상관 플러스 제로 되시면 돈을 번다. 뭐 직장생활보다는 자영업은 좋다. 이런 쪽으로만 많이 하는데 자, 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재성은요. 여자 사주에서 재가 있다는 건 그거는 그 자체 여자를 본인을 나타내는 거고 남자 사주에 재가 있다는 건 그 어떻게 그 자체가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항상 이 재는 사업을 하는데 재생과는 사업을 하는 데만 중점적으로 볼 게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고 또 이 재성 편재가 특히 이 관련된 이런 경우는 본능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돼? 탈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 항상 같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공부 이 사주에서 주안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강조 안 했던 건데 식신상관이 발달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성적인 매력이 강하면서 남자를 무시할 수도 있고 또 남자를 리드할 수 있는 거. 그 남자를 이렇게 내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애교라든가 뭐 그 본인이 어떤 남자를 다루는 기술 같은 것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상관이 또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상관 있으면 어떤 남자든지 다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역동성 있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남자 직장생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장생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루하잖아요. 뭐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나가는 게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직장생활이잖아요. 근데 자영업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돼? 항상 불안한 것도 있지만 기대감도 있고 그 역동성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런 경우는 충분히 늘 수 있는 거기다 기본적인 기질도 강하잖아요. 이게 임자가 물론 연간에 있지만 이 임자가 있는 사람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너 이제 임자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강한 경우입니다. 이게 기질적으로 임자가 요런 경우는 신의 일주가 되면은 어떤 남자도 이게 이 대적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상관을 깔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사업가적인 어떤 그런 사주 구조는 잘 돼 있는데 이게 뭐든지 다 장점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단점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주에서는 식신생관 식재가 식상 플러스 재성이 돈독이 오를 수 있지만 혹은 바람도 이성과의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다. 그리고 편재는 본능적으로 성적인 욕구가 강하다. 그리고 유희가 항상 전제되기 때문에 그게 또 오히려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관성운이 왔을 땐 자, 여자가 결혼한다고 하지만 여자가 주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관성이라는 건 항상 남자가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여자를 원하는 그런 운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특히 이런 게 지금 이 정관운보다는 이 편관운이 왔을 때 이성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본적으로 이 사주가 한난조습에서 습과 지금 이제 조한 기운이 어느 정도 조화를 갖췄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조금 이제 한한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추진하는데 이렇게 그때 바로 실적이 오르는 게 아니고 꾸준히 했을 때 실적이 나타나면서 그 자체가 안정적인 내 기분 구축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성격도 굉장히 어찌 보면 깔끔하죠. 그리고 까칠하고 신금 자체가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간목까지 이렇게 되면 현찜자리 지금 5개를 깔려있죠. 굉장히 까칠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근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이 습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라든가 내가 어떤 일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거를 좀 유연하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남자를 무지자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상관이라든가 이 편재의 매력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은 항상 이렇게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